자기도 땅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모 매체의 취재에 그게 걸려들인 것이죠. 원래 추진했던 원안 종점 옆에 만 몇 평에 이르는 12피치의 자기 땅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민주당의 전 군수의 내로남불이다. 즉 아전인수나 거의 마찬가지죠. 양평 의혹, 이게 지금 상당히 3일 전에부터 이게 의혹이 됐는데 어떻게 처음 시작이 됐을까요? 어떻게 처음 시작됐는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요. 수요일날 이해찬 민주당의 고문이죠. 고문. 이해찬 고문이 당원 교육을 하는 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 민주당의 당원 교육을 이제 이해찬이 아무래도 당 원로고, 그리고 아직까지는 썩어도 준치, 민주당은 내만큼 잘 아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당원 교육을 하는데 이해찬이 그런 말을 합니다. 지금 서울하고 양평 고속도로가 원안보다도 이렇게 노선이 바뀌어가지고 종점을 새로 정하려고 국토교통부가 얘기하는데, 바뀌는 종점 근처에 김건희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가족 땅이 어마무시하게 많다. 12필지인가요? 네. 거의 한 만 평에 이르는 그런 땅이 있다. 이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의혹 중에서도 거의 게이트성 의혹이다. 김 여사의 가족 땅, 문중 땅, 상속된 문중 땅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원래 원안이 있는데 이것을 다시 밑으로 내려서 종점을 강상면이죠. 강상면. 네, 강상면으로 지금 내리고 있다. 이거는 김건희의 특혜를 주는 엄청난 지금 게이트성 문제다라고 누가 얘기했다고요? 이해찬이 얘기를 했습니다. 이해찬. 그러니까 이해찬이 얘기를 하니까 어떻습니까? 예, 상당히 다른 이제 민주당 내에서도 옳다구니 하면서 3, 4일째 공세를 벌이고 있는데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가봤습니다. 현장에. 어제 양평 현장에 제가 또 기자 본능이 있어서 기자 본능이 표출되기 때문에 서울에서 1시간 남짓 1시간 한 반이면 갈 수 있는 데니까요. 예. 거기에 마침 제 잘 아는 지인이 또 있고, 지인이 잘 아는 분들이 부동산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 중에 부동산 중개업소도 하는 데가 있고, 그래서 잘 됐습니다. 그러면 제가 점심이라도 모실 테니까 한번 모여봅시다. 이 양평 그 땅 문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보는 것이 가장 균형적인 이 균형감이 있는 시각인지 제가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가봤습니다. 거기에 가보니 글쎄요. 여러분들이 이제 양평 지도를 보면은 제일 오른쪽에 여러분들이 이제 막걸리 좋아하시는 분들 지평면이 있죠. 지평. 네, 지평면이 양평의 오른쪽에 있고요. 가운데 양평읍이 있습니다. 양평읍. 그리고 문제의 강상면 그게 있고, 강하면이 바로 밑에 있고, 그 옆에 옥천면, 아마 양평의 옥천하면 여러분들이 냉면 좋아하시는 분들 냉면을 많이 드시러 갈 텐데요. 그게 양평의 가운데 있는 중앙쯤에 위치가 돼 있고, 원래 이 프로젝트의 종점인 양서면이 있습니다. 양서면. 제가 어제 쭉 다 이렇게 돌아봤는데요. 양서면, 여러분들 양수리라고 아시죠? 양수리. 두물머리 아마 많이들 보셨을 겁니다. 두물머리. 물이 이렇게 남한강과 북한강이 이렇게 만나는, 그래서 물이 두 개가 합쳐져 있는 그 머리라는 뜻입니다. 네, 그래서 두물머리는 여러분들이 잘 아실 테고요. 그래서 양수를 우리나라 말로, 쉬운 말로 양수니까 두량자의 물수자, 그래서 두물머리라고 하는 게 그래서 생긴 건데요. 원래 그쪽에서 있던 양서면의 종점으로 하려고 하는데, 이게 김건희 여사의 특혜를 주기 위해서 이렇게 밑으로 끌어내려서 종점을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가지고 있는 땅 옆에 그 종점을 만들었다. 이게 지금 이제 특혜의 중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갑자기
예,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지요. 예,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옵니다. 이른바 정션, 인터체인지 이거부터 설명을 드려야 되겠네요. 예, 인터체인지는 IC라고 합니다. IC. 그러니까 나들목이죠. 차가 고속도로를 쭉 타면은 운전하시는 분들 쉽게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쭉 타고 내려와서 그 다음에 청주면 청주, 대전이면 대전, 뭐 양평이면 양평, 네, 이런 식으로 쭉 내려갔다가 고속도로로 만약에 제가 이제 고향을 간다 그러면 청주일 거 아닙니까? 예, 제 고향 청주를 간다 그러면 쭉 내려가 가지고 중부고속도로나 아니면 경부고속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를 타고 이제 국도를 타야 청주 시내로 들어갈 거 아닙니까? 그럴 때 나가는 게 IC입니다. 인터체인지, 나들목이라고 하죠. 예, 이거는 차로다가 바로 나가고 이 접근성이 워낙 좋기 때문에 그 지역에 인터체인지가 뚫린다 할 때는 가격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예, 일반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죠. 그런데 IC와 대비되는 말이 JC입니다. 정션, 예, 영어로 정션, JUCTI ON 정션, 그렇죠? 이거는 우리식으로 번역이 되면은 분기점이죠. 분기점하고 나들목하고 뭐가 틀리냐 그러시는 분들, 호법 분기점. 그 다음에 경부고속도로의 호법 분기점은 중부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가 이렇게 서로 중부에서 영동으로도 갈아탈 수 있고 영동에서 중부로 갈아탈 수 있는 그게 분기점이죠. 그게 정션입니다. 경부고속도로는 뭡니까? 신갈 신갈 분기점이 있죠. 신갈. 그러니까 경부고속도로를 내려가면서 영동고속도로를 타고 돌 수 있는. 그러니까 이 정션 분기점은 차가 돌기만 하지 거기에 차가 내려서 목적지로 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정션보다 IC 나들목이 훨씬 더 땅 가치가 올라가는 건 당연하죠. 예, 거기에 IC가 뚫렸다 하면은 보통 한 5배에서 많게는 뭐 7배, 8배까지 순식간에 올라가는 건데요. 네, 정션도 사실은 이제 개발이라는 면에서 조금씩은 올라갑니다. 가격이 안 올라간다는 그런 그 매체 내용도 있습니다만은 조금씩은 올라가는데 IC에 비해서는 예, 상당히 거의 아주 조금 올라가는 그런 게 일반적입니다. 어제 제가 양평을 찾아서 그 부동산 전문가하고 쭉 주민들을 여러분들 만났는데요. 예, 그 부동산 전문가의 얘기가 정션도 곳에 따라서 뭐 이렇게 아주 목이 안 좋은 데는 정선을 만들면 오히려 가격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 왜? 이렇게 교차로만 만들지 내 땅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내 땅으로 차가 내려갈 수가 없으니까 오히려 이 가격이 정체가 되거나 곳에 따라서 약간 떨어지는 경우도 있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개발 호재이기 때문에 예컨대 정션이 원래 가격, 낮은 가격 대비 2배가 올랐다면 인터체인지는 5배, 6배, 7배까지 쭉 올란다는 얘기가 바로 부동산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이 됐습니다. 민주당의 전 군수의 이름이 정동균이군요. 네, 정동균 전 양평군수가 민주당이 주장했던 원안 그 옆에 저 양반도 12피치가 되는 굉장히 많은 땅을 갖고 있다. 이게 바로 어제 이 발각이 된 거죠. 어제. 예, 그래서 강하 IC는 만들되 종점은 원한대로 하자던 전 군수 결과적으로 자기 땅을 챙기려 했나 하는 얘기가 저기서 나오는 겁니다. 결국은 자기 땅을 챙기려 했기 때문에 그대로 종점은 자기 땅 옆에 종점을 만들고, 근데 강하 IC, 예, 이 인터체인지는 국민들이 하도 이거는 꼭 해야 된다라고 하니까 여기에 강하 IC, 강하면에 있는 인터체인지를 하나 만들어 달라라고 그렇게 2년 전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 군수가, 네, 정동균 양평 군수죠. 그런데 글쎄요, 그런 자기도 땅이 있다는 얘기를 안 하다가 이제 어제 모 매체의 취재에 그게 걸려들인 것이죠. 원래 추진했던 원안 종점 옆에 만 몇 평에 이르는 12피치의 자기 땅이 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자꾸
얘기가 빗나갑니다. 그렇게 맞다. 내가 땅이 있다. 뭐 당연히 이제 취재를 해서 보도가 되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그중에 반 이상은 맹지다, 맹지. 도로도 없고 어디 차는 더더군다나 못 다니고 그러니까 쓸모없는 땅이다. 그거를 자기네가 부친한테 상속을 받았다. 있는지도 몰랐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예. 이게 말이 됩니까? 있는지도 몰랐다고 하는 얘기가 세상에 자기가 상속을 받았으면 어디에 무슨 땅이 있고 자기도 또 그거를 개발해서 현금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자식에게 또 이 상속을 해줘야 되는데 어디에 무슨 땅이 있는지를 몰랐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코너에 몰리면 바로 이렇게 정상적인 사고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민주당 전 군수 땅이 있었다. 그러면 똑같은 논리가 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 이해찬이 얘기했듯이 종점을 바꾸면은 누굽니까? 예, 김건희 여사 일가가 갖고 있는 10,000평 이상이 땅 금싸라기로 올라가니까 특혜다라고 하는 그 말이 사실이라면은 원래 그 정동균 전 민주당 양평 군수가 그 종점을 자기 땅 인근에 바로 앞에다가 종점을 만들겠다고 하는 그거는 그러면은 민주당 스캔들이냐? 민주당 양평 군수가 자기 땅, 자기 금값 올라가려고 하는 그렇게 서리슬쩍 그걸 한 거냐? 그러면 그게 특혜 아니냐라고 오히려 지금 자충수 부메랑이 지금 민주당 쪽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네, 그런데요, 참 이게 웃깁니다.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계속 그 공격을 하는 소재는 눈에 안 보이는 것이죠. 눈에 안 보이는 거. 방사능 눈에 보입니까? 예, 사드 전자파 눈에 보입니까? 예, 또 광우병도 이게 눈에 보입니까? 광우병이 일으키는 그 요인이 프레온 단백질이라고 하죠. 프레온 단백질 뭐 이런 게 눈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궤동과 선전선동이 가능한 건데 이번에 저 양평 의혹, 양평 스캔들, 김건희 여사를 공격하는 것은 땅이라는 분명히 예, 눈에 보이는 그런 그 실물로 갖고 또 의혹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말을 내야 됩니다. 이번에는 그냥 은근슬쩍 광우병처럼 또 사드 전자파처럼 또 이번에 후쿠시마 처리수 방사능처럼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저들은 지금 잘못했다. 자기들이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한 번도 이렇게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저 양평 의혹은 정말 제대로 예, 의혹을 밝혀서 눈에 안 보이는 것이 은근슬쩍 넘어가지 말고 이번에는 확실하게 단도를 해야 된다. 그래서 누굽니까? 예, 국토교통부 원희룡 장관이 민주당의 확실한 사과를 받으면은 예, 다시 여야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다시 재추진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출구 전략을 만들어 놓은 상황인 것이죠. 네, 이번에는 진짜 어떤 얘기가 맞는지 진짜 이게 이 김건희 여사 땅 10,000평의 가치를 올려주기 위해서 알아서들 공무원들이 알아서들 포복을 한 건지 아니면 정말 오히려 민주당의 정동균 전 군수가 자기 땅의 가치를 위해서 종점을 원하는 뭡니까? 이 양서면에 슬쩍 거기다 놓은 건지 이거 제대로 따져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기에 국회에 뭐 국조 특위를 만들든 어떤 식으로든지 이번에는 이제 결말을 내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 얼마든지 조사를 할 수가 있는 상황인 것이죠. 이해찬이 먼저 이게 불을 당겼는데요. 왜 이해찬이 이렇게 이 싸움에 개입을 했을까요? 네, 이해찬 이미 이제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가 IAEA 총장이 한국을 방문을 하고 2박 3일 일정을 소화하고 어디 뉴질랜드 떠났다고 그러죠. 그런데 이게 후쿠시마 오염수가 계속 군부를 집해서 총선까지 이어지면은 그게 베스트인데 총선까지는 이어지지가 않겠구나. 예, 그러면은 새로운 이슈가 필요한데 새로운 이슈가 바로 요 김건희 항상 민주당이 이렇게 겨냥을 하는 게 김건희 리스크 아닙니까? 네, 김건희 스캔들을 양평 땅으로 지금 삼은 그럴 상황인 것이죠.
예, 뭐 답답하면 내가 뛴다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젊은 층들이. 예, 답답하면 내가 뛴다. 답내 뛰라고 그러죠. 답내 뛰. 아이고 답답하면 그냥 내가 하지 뭘 다른 사람 시켜. 그러니까 이해찬도 지금 민주당의 그 리스크, 이재명 리스크, 그리고 또 후쿠시마 오염수 이런 것 때문에 야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 그렇다면은 새로운 의혹을 만들어내야 되겠다. 답답하면 내가 의혹을 제기한다 싶어가지고 자기가 직접 땅 방아쇠를 올린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예, 뭐 여러 가지 예타라든가 뭐 BC 코스트 이런 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글쎄요, 예타 하도 여기저기서 많이 나니까 예타 얘기를 조금 해드릴까요? 네. 예타는 예비 타당성의 준말인데요. 이게 2021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예타를 통과를 했습니다. 또 예타를 보면은 BC라는 말입니다. BC, 즉 C는 코스트, B는 베네핏, 이른바 비용 대비 편익 지수라는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런데 비용 대비 국가에서 돈을 얼만큼 예산을 투입을 하고 국민들이 받는 편익이 1을 넘으면 그게 이제 예타가 성사가 되는데, 아무리 해도 이게 예타가 1이 지수 1이 넘지가 않아 가지고 사실 7년 8년 계속 이게 홀딩이 된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꾀를 낸 것이죠. BC 지수를 1을 넘기 위해서는 비용을 조금 적게 드리는 것이 낫다. 그러니까 뭡니까? 지금 얘기한 양서하고 그다음에 강상, 여기는 한 2.2km가 되는데요. 강상면으로 하면은 약 1,500억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돈이. 그러니까 예타에서 이 통과를 하기가 못하니까 일단 예타를 통과를 하는 게 1차 관문이니까, 그래서 종점을 돈이 덜 들어가는 뭡니까? 양서면으로 옮겼다는 얘기죠. 이게 상당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어느 매체에서도 다루지 않은 얘기입니다.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원래는 강상면에 가야 될 그 종점이 돈을 2천억을 절감을 하기 위해서, 예타를 통과하기 위해서 돈이 적게 드는 그 양서면으로 옮겼다 하는 얘기가 바로 팩트가 지금 전달이 되고 있는데요. 이게 상당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왜 강상면, 지금 김건희 여사 바로 옆에 있는 강상면으로 종점이 맞느냐? 원래대로 하면 양평의 12개 면 중에서 2개 면만 혜택이 되는 그런 고속도로가 되는데, 지금처럼 국토교통부가 수정안을 내놓는 바로 강상면으로 하면은 12개 면 중 10개 면이 혜택이 된다. 바로 지금 저렇게 나오죠. 1안대보다 2안대가 훨씬 더 많은 군민들이 혜택이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양평 인구가 12만 5천 정도가 된다는데요. 지금 저 국토교통부가 이른바 강상면으로 종점을 하면은 거의 9만 5천 명이 혜택이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니까 당연히 모든 이 정부 정책, 정부 행정은 국민들의 편익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안으로 원래 이란보다도 훨씬 더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이안으로 선택을 해서 5월 달에 발표를 한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요, 아마 잘 상황 파악이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어떻습니까? 주민투표가 저는 불가피하다고 봅니다. 주민투표가. 어차피 여야 이렇게 대항을 해서 앞으로 한 2달 내에 여야 합의를 해라 할 때는 지금 합의가 되겠습니까? 이안을 갖고 김건희 땅이 오르냐, 아니면 누굽니까? 전 민주당 양평 군수 땅이 더 올랐냐, 이런 식으로 날이 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야를 맡긴다는 그런 것은 지금 연목구어고요. 지금 가장 고속도로를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물론 서울에서 양평으로 가는 서울 시민들도 그걸 이용을 하지만, 가장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편익이 가장 고려해야 된다. 그럴 경우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주민투표, 하나가 여론조사. 그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라든가 주민투표, 둘 중에 하나가 이거는 문제 해결에
유일한 방법으로 저는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주민들의 의사를 묻자라는 식으로 이 사업을 계속할지 아니면 변경을 할지 아니면 그야말로 백지화를 할지 이것을 골라야 되는 것인데요. 제가 어제 그 현장에를 갔다고 그랬죠. 기자 본능이 발동이 돼서 그 현장에를 쭉 또 전문가들하고 이렇게 취재를 했는데 대략적으로 주민투표라든가 여론조사를 하면은 7할 10명 중에 7명 70% 이상의 주민들이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수정안에 찬성을 할 것이다. 그 배경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 수정안이 거의 국민들의 80%가 혜택을 보고 원래 원하는 약 한 30% 정도 주민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당연히 수정안으로 주민들의 그런 그 희망사항이 몰릴 것이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께 요약과 논평을 해드립니다.